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75세 박영순 할머니, 이분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동네를 돌아다니며 폐지를 줍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아이고, 오늘도 폐지가 별로 없네. 리어카에 폐지를 가득 싣고 고물상으로 향하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 정말 안쓰럽기 그지없었어요.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겨우 7-8,000원 정도. 그래도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아서 매일 이런 고생을 하셨어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픈데 말이에요. 동네 사람들은 할머니를 볼 때마다 혀를 끌끌 찼어요. 저 나이에 아직도 폐지를 주우시네. 자식들이 뭐 하는 건지. 할머니 자식들은 뭘 하고 있냐면요. 큰아들 박민수는 중견기업 부장이고 둘째 딸 박민정은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고 막내 아들 박민호는 작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식들이 엄마가 폐지 줍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엄마 정말 창피해요. 왜 그런 일을 하세요? 이게 큰아들 민수가 한 말이에요. 저희 체면도 생각해주세요. 동네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이건 둘째 딸 민정이 말이고요.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우리가 용돈 드릴 테니까요. 막내 민호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완강했어요. 너희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내 힘으로 살겠어. 그렇게 할머니는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폐지를 주우러 다니셨어요. 동네 할머니들과 만나면 이런 대화를 나누곤 했어요. 영순아, 너 참 고생이 많다. 자식들이 있는데도 뭘 내가 건강할 때 조금이라도 벌어놔야지. 그런데 할머니에게는 자식들도 모르는 큰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실은 할머니는 아니,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할머니가 폐지를 주우러 다니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자식들의 차가운 시선이었어요. 특히 며느리는 더했어요. 어머니, 정말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저희 애들이 학교에서 놀림받아요. 할머니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내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있구나.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똑같은 길을 걸으며 폐지를 주었어요. 어떤 날은 비가 와도 어떤 날은 눈이 와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 할머니를 보며 동네 사람들은 안쓰러워했지만 정작 자식들은 창피해만 했어요. 엄마 때문에 우리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이런 말까지 들으면서도 할머니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할머니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또 다른 면이 있었어요. 매일 폐지를 주우러 다니면서도 할머니는 항상 단정한 옷차림을 유지했어요. 낡긴 했지만 깨끗하게 빨아입은 옷, 정갈하게 빗은 머리카락. 그리고 할머니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어요. 단순한 폐지 줍는 할머니라고 하기엔 너무나 지혜로운 눈빛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그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자식들은 물론이고 동네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본 건 그냥 불쌍한 폐지 줍는 할머니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의 평범한 일상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식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할머니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다음 화에서는 자식들의 충격적인 제안이 공개됩니다. 지난 화에서 매일 폐지를 주우며 살아가는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그런데 자식들의 반응은 점점 더 차가워져만 갔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자녀가 모두 할머니 집에 모였어요. 엄마, 저희가 심각하게 얘기할 게 있어요. 큰아들 민수가 엄숙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엄마의 그 일 말이에요. 정말 이제 그만하셔야 할 것 같아요. 둘째 딸 민정도 거들었어요. 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자식들을 바라봤어요. 무슨 소리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엄마, 폐지 줍는 일 말이에요. 정말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저희도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인데 엄마가 그러시면 정말 창피해요. 그러게요, 엄마. 저희 애들도 학교에서 놀림받는데요. 민정도 한숨을 쉬었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놀림을 받는다고? 내가 뭘 잘못해서? 엄마, 이해해주세요. 요즘 시대에 75세 할머니가 폐지를 줍는다는 게. 막내 민호도 끼어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저희를 어떻게 볼까요? 자식들이 엄마를 제대로 모시지도 못한다고 생각하겠어요. 할머니는 황당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라는 거니?
너희들한테 손 벌리고 살라고. 그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편안히 지내세요. 민수가 말했어요. 저희가 용돈도 드릴 테니까 그런 일은 그만하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난 아직 건강하다.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엄마, 그게 문제라고요. 민정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엄마가 그러시니까 저희가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어제도 피아노 학원 학부모가 그러는데 민정 씨 어머니 폐지 주우시던데 이러시는 거예요. 할머니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나 때문에 내가 창피했구나. 당연하죠. 저도 체면이 있는 사람인데. 민정의 말에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막내 민호가 더 잔인한 말을 했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회사 사람들도 다 알아요. 우리 엄마가 폐지 줍는다고. 정말 부끄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니? 그냥 집에만 계세요. 저희가 생활비 드릴 테니까.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그런 일은 하지 마세요. 제발이요. 할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자식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알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창피해한다면. 정말이요? 정말 그만하실 거예요? 민정이 반가워했어요. 응, 그만할게. 대신 할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대신 뭐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그만하겠다. 자식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75년을 살면서 내 자식들한테 이런 소리를 들을 줄이야.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자식들이 창피해한다는데 어쩔 수 없지. 다음 날부터 할머니는 정말로 폐지 줍는 일을 그만뒀어요. 대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니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어요. 동네 할머니들이 찾아와서 물어봤어요. 영순아, 요새 왜 폐지 안 주우러 다녀? 아, 자식들이 그만하라고 해서.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런 할머니를 보며 동네 할머니들도 안쓰러워했어요. 자식들이 참, 엄마 마음도 모르고. 하지만 할머니는 자식들을 원망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내가 자식들 창피하게 했구나.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할머니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답답하고 갑갑한 기분이었어요. 40년 넘게 일을 해왔던 할머니에게 갑자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생활은 너무나 어색했어요. 그리고 할머니에게는 자식들도 모르는 큰 비밀이 있었는데 그 비밀 때문에 할머니는 더욱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과연 할머니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자식들은 언제까지 엄마를 무시할 수 있을까요? 다음 화에서는 자식들의 더욱 충격적인 제안이 나옵니다. 할머니가 폐지 줍는 일을 그만둔 지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런데 자식들의 요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또다시 세 자녀가 할머니 집에 모였어요. 엄마, 저희가 또 얘기할 게 있어요. 이번에도 큰아들 민수가 말문을 열었어요. 뭔 얘기인데? 할머니는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어요. 엄마 혼자 지내시는 거 보니까 많이 외로우시죠? 민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외롭긴 뭐가 외로워. 나는 괜찮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엄마 나이에 혼자 지내시는 게 위험해요. 막내 민호가 끼어들었어요. 만약에 집에서 넘어지시거나 갑자기 아프시면 어떻게 해요? 할머니는 어디로 가는 얘기인지 감이 왔어요. 너희들, 설마. 엄마, 요즘 양로원들 정말 좋아졌어요. 민수가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여기 보세요. 시설도 좋고 24시간 간병인도 있고 같은 또래분들도 많이 계시고. 양로원? 너희들이 지금 나보고 양로원 가라는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 게 아니라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민정이 설득했어요. 친구들도 많이 사귀실 수 있고 규칙적인 생활도 할 수 있고.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식들을 바라봤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짐이 되니? 엄마, 짐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럼 뭐야?
내가 혼자 살기 힘들어 보인다는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저희도 엄마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민우가 달래려 했지만 할머니의 분노는 커져만 갔어요. 걱정? 정말 나를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그럼 왜 자꾸 나를 집에서 내보내려고 하는 거야? 엄마가 오해하고 계세요. 저희는 오해? 내가 뭘 오해한다는 거야? 할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폐지 줍는 것도 창피하다고 그만하라더니 이제는 양로원 가라고. 엄마, 너희들 눈에 나는 그렇게 거추장스러운 존재니?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민정이 당황했어요. 그럼 뭐야? 나는 75살이지만 아직 정신도 멀쩡하고 몸도 건강해. 그런데 왜 양로원에 가야 해? 자식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의 모습이 너무나 처절했거든요. 나는 이 집에서 너희 아버지와 평생을 살았어. 이 집에 우리 추억이 다 있는데. 할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엄마, 울지 마세요. 민수가 다가가려 했지만 할머니는 손을 뿌리쳤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거야? 평생 너희들 키우느라 고생하고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도 혼자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나보고 집에서 나가라고. 자식들의 가슴이 찔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엄마, 저희도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정말 엄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정말로? 할머니가 자식들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너희들이 정말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라면. 잠시 말을 멈춘 할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 계속 살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그게. 민수가 말을 더듬었어요. 혼자 지내시면 위험하잖아요. 위험하다고? 나는 아직 멀쩡하다고. 할머니가 소리쳤어요. 그리고 정말 위험하다면 너희들이 자주 와서 안부를 확인하면 되잖아. 그것도 그렇긴 하지만 결국 자식들은 진짜 이유를 말하지 못했어요. 사실 그들이 양로원을 권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거든요. 할머니가 집에서 계속 살면 자주 안부를 확인하러 와야 하고 그게 번거로웠던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 집이 오래되고 낡아서 창피했던 것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런 이유를 직접 말할 수는 없었어요. 엄마, 하루만 더 생각해보세요. 민정이 애원하듯 말했어요. 정말 좋은 곳으로 알아봤어요. 할머니는 지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너희들, 정말 실망이다. 그날 밤 할머니는 혼자 앉아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정말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있는 걸까?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자식들이 전혀 모르는 비밀이 있었어요. 만약 자식들이 그 비밀을 안다면 아마 기절초풍할 거예요. 과연 할머니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언제 그 비밀이 밝혀질까요? 다음 화에서는 드디어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